고윤, 유찬, 연후, 진원, 형준, 손민, 네. 학생 이름이 어떻게 하고요? 천태희요? 잠시만요. 천태희 전학대요? 그럼 이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요. 자, 준비가 좀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 자, 지난주 숙제부터 먼저 꺼내 봅시다. 그 지난주에 결석하셨던 분들은 내가 갖다 놨으니까 그걸 보셨을 겁니다. 가져가서 봤을 거예요. 자, 뭐냐, 오늘 별의 진화 종류. 자, 빠르게 보시면서, 자, 몇 번을 질문할지 한번 골라봐봐요. 숙제는 다 해오셨지? 채점은 안 하셨네? 아하, 하셨고, 옳지, 잘해왔고, 풀긴 다 풀었어? 잘했어요. 못 풀었어? 예헤이, 뒤로 못 풀었구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숙제 검사하는 중이야, 투딩처럼. 기다리는 중이야. 에헤이, 연병한다, 진짜. 많이 바빴구나. 자. 자, 몇 번을 볼까요? 67번. 아이고. 문제가 100문제였나? 59번. 34번. 84번. 미안합니다. 내가 100번까지 문제 줬구나. 더럽게 숙제 많이 냈네. 근데 오래 걸리진 않았지? 오래 걸렸구나. Sorry. 자, 그러면 우리 4가지만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지없이 할 게 정말 더럽게 많아요. 자, 먼저 59번부터. 자, 59번을 보게 되면 그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수소 핵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3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1대1의 어떤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가 빅뱅 후 3분이 넘어가면서 7대1의 비율로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보자면 1번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간은 중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소라고 하게 되면 수소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친다고 하면 어차피 양성자,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결합을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의 전기 성질은 플러스를 띠게 될 겁니다. 플러스를. 그런데 일반적인 양성자 하나의 전자가 돌고 있는 그 수소보다는 얘가 더 질량이 커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거운 수소, 그래서 중수소란 말씀입니다. 중수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붙어 있는 무거운 수소를 중수소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게 되면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질량이 큰 그런 무거운 수소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삼중수소라는 말을 써요. 삼중수소. 지금 일반적인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만 들어있는 일반적인 수소와 그 다음에 중수소, 삼중수소 둘 다 셋 다 지금 전기의 성질은 다 플러스 1가가 나오는데 중소자가 몇 개 붙어 있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번은 맞아요. 자, 두 번째. 나는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이다 되어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3.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헬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 헬륨이 중성 상태를 띠려면 여기에 지금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야 되고 전자 두 개가 돌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중성자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좀 더 가벼운 수소기, 헬륨이 되기 때문에 질량수가가 3인 원자핵이다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다나 둘 다 지금 얘는 그 전자 없이 양성자 두 개, 얘도 전자 없이 양성자 하나. 그럼 둘 다 플러스를 띄는 거 맞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가 형성된 시기에 라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중성 헬륨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친다고 하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3분 이후에서 나오는 수소 헬륨의 개수비는 자, 제일 늦게 줬으니까 형준 씨, 이 둘의 개수비, 이게 지난주에도 물어봤던 것 같아. 개수비 몇 대 몇? 잘했습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3대 1 잘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다른 거를 질문해 봅시다. 자, 유찬 씨. 그러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는 빅뱅 있고 난 다음에 3분이 지나갔습니다. 몇 대 몇? 1대 1? 그거는 3분 전. 3분 후. 에이. 연후씨. 린. 윤. 7대 1. 요 세 가지 비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던 거니까 이건 꼭 켜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자, 4번 맞겠고, 5번에 라가 만들어졌었을 때 우주 배은 복사가 우주 전체로 방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은 빅뱅 이후 3분과 38만 년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면 그때는 우주 배은 복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우주 배은 복사는 빅뱅 있고 한 다음에 38만 년 그때 생성 출발한 빛을 말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67번을 보게 되면 성운에서 원시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별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별이 되기 위한 생성 조건이 뭐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밀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야지 성운이 수축을 해가지고 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운의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팽창하는 힘, 기체압이라고 했었었는데 학교에서 이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야 되고 기체압이 작아야지 얘가 뭉쳐서 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게 생성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에 가에서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고밀도 조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진다? 아니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수축하기 때문에 기체는 부피가 작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대신에 성운이 처음부터 온도가 낮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는 원시별 1000만 켈빈 이상이다. 근데 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된다 그러면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 상태이죠. 그러면 수소연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결성이다라는 뜻인데 원시별은 주결성 되기 전 단계의 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8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84번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세종 19년에 이때 일어난 일인데 그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 기록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 글을 한번 잘 봐봐요. 초경에 객성이 하나가 무슨 말인가 싶죠. 금성만 하였고, 금성은 우리가 새벽이나 초저녁에 볼 수 있는 정말 밝은 행성. 그러니까 초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서쪽에서 만약에 되게 밝은 별이 보여. 그러면 그것은 100%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밝은 별, 행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황적색이었다. 그러니까, 황적색이라고 그러면 이제 적색계통에 가까운 노란색이라는 뜻인데, 그게, 적색거성 또는 뭐 온도가 낮은 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별,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망은 비치는 빛살, 광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체 따위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 되어 있다는데 이게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시간대에 갑자기 금성보다 훨씬 더 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별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광도, 밝기가 상당히 밝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그 별이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금성만 한 크기에다가 없던 별이 갑자기 확 생겼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별이 순간적으로 빵 터져가지고 밝기가 확 밝아진 별,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성, 주결성, 적색거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한 광도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초신성은 이건 폭발하는 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밝기가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초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의 폭발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때 된 거지만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그 개자리 그 먹는 개, 그러니까 둘 다 먹을 수 있구나. 저기 뭐냐, 그 옆으로 크랩 기어다니는 개, 그 개자리에 있는 별 하나가 400년 전에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저녁에 얘처럼 밝아졌는데 그 밝은 상태로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쭉 이어져요. 그게 어느 정도 밝았냐면 보통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태양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낮에도 그 별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쫙 밝아진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게 유지되다가 일주일 뒤에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자리에 있던 별 하나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쪽을 이제 확대해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이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별 하나가 사라진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84번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100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00번을 보면 이렇게 성운에 대한 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친절하게 적색 거성, 행성 상성은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 갖고 있는 별의 진화 단계별로 나오는 것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얘가 수축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원시별이 더 수축해서 태양과 같은 주결성을 만듭니다. 그 주결성 만들고 난 다음에 적색거성이 되고 그 적색거성이 이게 나중에 빵 하고 터지면서 폭발하는 건 아니고 얘가 팽창 수축을 하면서 일정의 이런 성운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중심부에서 백색 외성이 이렇게 생성되고 이제 점점 식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설명 기억. 이 별은 태양 정도 질량은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이다. 아니죠. 태양 질량 정도를 가졌었을 때 이런 진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의 주된 구성 물질은 탄소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주결성일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중심부에 여기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행융합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적색 거성이 된다 쳐봐요. 그러면 적색 거성 내부를 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요 그 수소행융을 하던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얘와 같은 경우 지금 헬륨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바깥쪽은 수소가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이 헬륨이 있는 요 중심부 여기에서 헬륨이 탄소로 핵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헬륨 핵융합이 되고 여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층이 될 것이고 요 바깥쪽은 수소로 되어 있지만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이 되지 않는 층. 그래서 적색거성 이유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중심부에 헬륨 핵이 핵융합하면서 탄소를 만들고 있고 요걸 감싸고 있는 주변의 수소에서는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을 만드는 중이고 요 바깥쪽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는 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별이 불안정해진 상태가 되면서 팽창 수축 막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막 계속. 그러면 팽창하면서 갖고 있던 물질을 확 뿌려버리고 수축하고 뿌리고 수축하고 이걸 막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가장자리에 있던 기체가 날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행성상성운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중심부에 있는 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요 덩어리는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백색 외성의 주된 성분은 헬륨 핵융합 나올 수 있는 탄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행성상성운은 초신성 폭발이 아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별이 팽창 수축을 하면서 얘가 이제 뿌리면 그 과정에서 생긴 게 행성상 성운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은 이렇게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자, 44페이지를 봅시다. 자, 44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건 우선 몰라도 되고, 잠깐, 지금 뭐야, 이거. 주율표가 왜 나왔지? 아, 그래? 잠깐만, 이게 주율표가? 이상하다. 나랑 교재가 달라? 44? 우리 이거 했었나? 이거? 안 했었나? 이건 안 했지.
잠깐만. 야, 이 별이구나. 잘못 봤구나.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미안해요. 많이 안 넘어가는데? 어디 갔어? 자, 여기입니다. 태양계의 형성. 자, 우선은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항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항성. 항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별이란 뜻인데, 보통 이제 항성이라 표현할 때는 주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이나 그 이상 과정에서는 항성을 주결성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만 좀 용어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지금 얘기했던 이 항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어떤 항성계의 중심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천체. 뭐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이런 항성이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수소 핵융합 또는 수소 연소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성이라는 표현도 있죠. 행성. 자, 행성과 같은 경우는 항성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이제 행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태양계에서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 요것들을 이제 행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명왕성은 원래 행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외소 행성으로 좀 분류가 좀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왕성이 좀 행성이 아닌가 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그런 걸 느낄 것인데 그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학회.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에 같이 묶여 있는 이런 집단이 있는데, 그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더럽게 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학교라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윤희가 혼자 막 이렇게 뭔가 독단적인 어떤 그런 막 이론을 막 발표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얘를 무시합니다. 네가 뭘 알아, 씨,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학회 내에서도 그런 게 심한데, 갑자기 이게 왜 하냐면,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것은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미국에서 발견을 해요. 노엘 천문대에서. 그래서 행성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등재를 시켰습니다. 세계 천문학회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은 난리 개난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왕성에 대해서 크게 태클을 안 걸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한 10여 년 전쯤에 훨씬 더 넘었네. 그때 다시 한번 명왕성 바깥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2개를 더 추가적으로 행성을 이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유럽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래가지고 2개도 인정 못하고, 그때 내가 말 못했는데 명왕성도 아니야. 그래서 명왕성도 같이 퇴출된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서로 막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명왕성이 그냥 탈락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과학적 근거는 있는데 그건 필요 없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말해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과 같은 경우가 이제 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해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성과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주기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천체를 해성이라 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소행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소행성은 말 그대로 행성인데 작은 행성이란 뜻입니다. 얘네들이 있는 곳은 주로 어디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태양계 외곽에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요 영역에 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카이퍼 벨트에서 있었던 소행성들 중 일부가 충돌에 의해서 해성으로 태양 인력에 끌려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는 그래도 대강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잠깐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한번 그리긴 하겠지만 나온 게 잠깐 그려보자면 태양계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양계 있습니다. 자, 북반구 쪽으로 쭉 올라가서 내려다본 태양계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었을 때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여러 행성들이 막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금성이다. 여기가 뭐 지구다. 화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행성들이 쭉 있겠죠. 그랬었을 때 이 공전궤도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해왕성이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여기까지를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양계는 여기를 넘어서서 뭐가 있냐면 소행성들이 겁나게 많이 몰려있는 태양계를 외곽에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는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이퍼 벨트. 그리고 이 카이퍼 벨트 바깥쪽에 아주 흐릿하게 있는 어떤 성간 기체, 성간 물질이 이렇게 구름처럼 태양계 외곽을 이렇게 구형으로 감싸고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태양계를 만들고 남은 성운의 잔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태양계다라고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보이저 2호가 지금 여기 카이퍼 벨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기 통과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인데 여기를 통과를 했어요. 소행성대를 통과하고 이 오르트 그룹을 지금 빠져나가는 중인데 여기까지 빠져나가려면 수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얘가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저 2호가 이제 성간으로 비행을 합니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래서 태양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성들을 돌고 있는 위성이 있는데 우리는 달만 그려봅시다. 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어요. 자, 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랬었을 때 이거 잘 적어오셔야 돼. 북반구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본 태양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얘가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각 행성들을 돌고 있는 위성들의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의 공전 방향은 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는 카이퍼 벨트에 있는 소행성들도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행성들 중에서 화성, 목성 사이에 있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여기가 소행성대라는 것입니다. 소행성대. 이 소행성대에 있는 요 짱돌들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행성들의 자전 방향, 그 자리에 돌고 있는 자전 방향을 따져보게 되면 지구, 달, 화성, 목성 뭐 다 하다못해 태양까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전부 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의 공전 자전 방향은 다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단 금성하고 천왕성 있죠. 이 두 개의 행성의 자전 방향은 반대예요. 형준아 괜찮니? 형준아 괜찮아? 나 성차별하는 사람이야. 여학생은 안 되는데 남학생 때려.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돼.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자전 공전 방향이 다 똑같아요. 이게 태양을 포함해서 태양, 행성, 위성, 수행성 할 것 없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방향성이 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왜 일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다가 태양계의 생성 과정에서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한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양계를 만드는 여러 이론들 중에 태양계 생성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보는 가설들, 이론들 중에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과정을 성운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정식으로 채택된 정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인데 이것을 성운설이라 하게 돼요. 성운설. 태양계는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이론인데 이 성운설이 왜 정설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전과 공전의 방향 때문에 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자전과 공전의 방향 때문에 저게 지금은 정설로 인정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것도 성운설로 설명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자전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회전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고 있는 이 천체를 어느 날 큰 행성, 소행성이 와서 얘를 빵 하고 쳐요. 그럼 이렇게 돌고 있던 행성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원래는 잘 돌던 금성과 천왕성이었는데 어느 시기에 도달을 해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지금 뒤집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뭐 일리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전 공전 방향 때문에 성운설이 지금은 주된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운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글 설명 쭉 나온 거 있지만 우리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쭉 하시면서 위에 쓰여 있는 글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운이 필요한데 그때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띄어서 잠깐만 보면 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간 기체와 그 다음에 성간 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간 물질. 그러니까 성간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은 우리가 다음에 할 내용인데 SiO2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규산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암석 부스러기입니다. 암석 부스러기, 짱돌. 그 다음에 탄소 알갱이들. 이런 것들이 주된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성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운이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뭉쳐서 별이 됩니다. 뭉쳐서 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운 수축이라고 하는 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성운 수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별의 생성 조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고밀도 저온인 성운에서 수축을 통해서 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있어요. 이 성운이 생뚱맞게 여기에 있진 않았을 거라고. 이 성운 전에 뭐가 있었을 거냐면 별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별. 질량이 아주 큰 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별도 처음에 어떤 천체든 간에 우주에 있는 천체는 자전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돌아요. 이렇게. 이 별은 우리가 모르는 별입니다. 지금은 없는 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해. 어느 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던 어떤 항성이 있었어요. 이 항성이 수명이 다해서 초신성으로 빵 하고 터집니다. 빵 하고 터져요.
그러면 그 잔해가 이렇게 성운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고 있던 애가 성운이 되었고 나중에 수축한다 하더라도 별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폭발했다 친다고 그러면 성운이 이렇게 퍼져나와, 이렇게. 이 퍼져나간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수축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운 수축이 됐었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전 방향을 갖고 얘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얘가 돌아간 방향은 처음에 폭발할 당시 저 별의 회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얘가 폭발한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살짝 이상한 얘기 할 건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 성운이 젖었을 때 얘가 수축을 한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중심부의 질량이 요 가장자리보다는 많을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성운을 중심부 쪽으로 계속 끌어모을 겁니다. 그 끌어모으는 힘은 만유인력이라고 봐야겠지.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인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만유인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노란색은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을 하면서 얘가 수축을 해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많이 하게 될 건데 회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구심력.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원심력이란 말을 쓰죠. 근데 원심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 편의상 방향성 때문에 쓰는 말인데 이때 이 성운이 회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원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파란색은 원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심력은 여기에서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제일 멀리 있는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심력이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심력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가 여기를 우리가 A라 쳐보고 여기 축 위를 B라 친다고 그러면 A와 B 중에서 A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에 A와 B 두 지역 중에서는 두 개 다 비슷하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부 쪽으로 수축을 하는데 여기서 원심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가운데로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변으로 넓게 펼쳐지려고 하는 원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반 모양이. 그래서 초기 태양계가 만들었을 당시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원반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반은 무수히 많은 짱돌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짱돌로. 그런 것들이 쭉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주위를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가 공전하는 같은 공전 궤도상에 있는 소행성끼리 서로 막 충돌한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지네끼리 막 병합을 해요. 막 이렇게 뭉쳐집니다. 뭉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성이 만들어지더라. 요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살짝 이해가 됐을까? 여기서는 지금 뭐 원심력이니 만유 다 필요 없어. 그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성운설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성운의 이 모습이 처음에 태양계를 만들었 당시에 항성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 그 항성의 회전 방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수축해졌을 때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행성이 뒤늦게 얘가 만들어진 거다. 그 순서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면서 태양계 어떤 모습을 이제 만든 게 요때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교재에 나왔다. 요거를 잠깐 볼 필요 있습니다. 요 표를 잠깐 보는데 이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행성이 뭔가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지구랑 닮아 있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과 닮아 있는 목성 행성 두 가지 구분되는데 각각 지구형 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수성부터 해가지고 화성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성 행성은 목성부터 해가지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아주 커요.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존재하게 되고 중간에 소행성대가 있고 이 소행성대 바깥쪽에 이제 목성형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서술형으로 종종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있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 중에서 이제 특징이 여기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밀도를 잘 봐야 돼요. 밀도. 왜 그러냐면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지만 목성 행성 밀도가 작아요. 여기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들이고 얘네들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암석형 행성, 여기를 기체형 행성이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왜 구분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얘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의 영향을 얘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지구형 행성이 만약에 행성이 있었대요. 이렇게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행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나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대기가 존재했을 것이고 이거 대기입니다. 대기. 얘도 대기가 존재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기체. 그런데 얘랑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인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구성했던 기체들이 태양 쪽으로 많이 뺏겼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태양 표면에서 빵빵 터지는 폭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태양풍이란 말 씁니다. 그 태양풍이 한번 나타나면 이 지구형 행성이 갖고 있던 대기들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이게 확 날아가 이렇게. 그래서 태양에 끌려 들어갔든지 태양풍에서 이게 외부로 밀려났든지 해서 여기에 그 기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반면에 여기와 같은 경우는 태양과 멀리 떨어져 보니까 그런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암석형 행성, 여기는 기체형 행성. 그러면 암석과 기체가 있었을 때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았을 것인가? 라고 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암석의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얘는 암석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금속 위주로 돼서 금속.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 위주로 여기는 녹는 점이 낮은 원소들의 위주로 되어 있더라. 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는 뭐 얘를 구성하고 있는 뭐 수소나 뭐 여러 가지 뭐 기체가 있었을 것인데 얘랑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태양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든 날아가든 아니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거나 해서 녹는 점이 높은 애들 위주로 남아 있는 것들이고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녹는 점이 높고요. 녹는 점이 낮습니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자, 그래서 그 지구형이다, 목성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한데 그건 교육과정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빼고 두 가지 정도만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를 정리한 게 요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반지름, 부피를 말해요. 부피, 질량, 밀도 이런 것들. 반지름, 그러니까 부피, 이게 지금 부피라고 친다고 그러면 지구형 행성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 값도 작아요.
하지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값, 밀도죠. 이 밀도값은 얘가 훨씬 더 큽니다. 얘는 암석, 얘는 기체.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기초적인 것들은 요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되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자전주기 지구형이 훨씬 더 길어요. 예를 들면 지구는 24시간 정도 걸리죠. 하루가. 근데 목성형 행성 중에서 목성은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금, 지, 화의 자전 주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면 지구는 24시간, 목성형 중에서 목성은 10시간. 자전 주기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짧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전 주기가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전 속도가 얘가 느리게 자전한다는 뜻이고 얘는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전 주기. 공전 주기는 지구형은 공전 주기가 짧아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죠. 근데 목성형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지금은 행성은 아니지만 명왕성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명왕성의 공전 주기는 약 2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공전 주기가 길구나 이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공전하는 속도가 지구형은 상당히 빠르게 공전하지만 목성 행성은 공전을 느리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처럼 나와서 잘 틀립니다. 자전 주기는 지구형이 더 길어요. 그게 더 느리게 지금 자전하고 뜻입니다. 근데 공전하는 주기는 지구형이 짧고 빠르게 공전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헷갈리지 않게 잘 보면 될 것 같고 고리가 있다 없다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 밤에 하늘 보면 고리가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지구를 감싸는 고리가 있었다 그러면 아주 이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리는 예전에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고리가 뭉쳐서 지금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평도라는 말 나오는데 이 편평도는 눌린 정도를 말해요. 얼마만큼 이렇게 바짝 이렇게 타원처럼 눌려 있는가. 완벽한 구형인가 눌려 있는 그런 그 타원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호떡처럼 생기는 그런 형태인가 되는데 편평도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에 더 가깝다는 뜻이고 편평도가 크다라는 것은 타원에 더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편평도가 왜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전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 속도가 느리면 구형으로 되는 것이고 자전 속도가 빠르면 얘가 원심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납작하게 눌립니다. 아까 태양계의 그 형태처럼. 위성수, 지구는 한 개 돌고 있죠. 금성은 없습니다. 수성 없어요. 화성은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 그런데 목성 행성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하다못해 목성은 돌고 있는 위성수가 80여 개.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토성도 그 정도 되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늘에 보이는 것들의 위성이 지구는 덜렁 하나 보이지만 여기 행성들은 겁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계 만들어진 과정은 위에 나와 있는 그 글도 그리지만 밑에 아까 했던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행성을 구분할 때 지구형, 목성형을 구분할 때 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서술형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돼요.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더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형과 목성형의 각각의 특징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는 까먹으면 안 된다.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태양계의 생성 과정은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